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회문제 해결 PBL2 7팀 청춘활학입니다. 저희는 국가 단위의 통계 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해 세종시 거주 청년층의 영양불균형 현황을 알아보고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저희 팀의 이름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지향하자는 의미로 청춘활학이라고 지었습니다. 항상 저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홍지연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이끌어주고 전반적인 연구 총괄을 맡은 박중현, 회계 관련 업무와 중재 연구를 이끌어준 오지원, 선배이자 경험자로서 설문조사 개발 시 국문 파트를 담당해준 이수영, 설문조사 개발 시 중문 파트를 담당해준 장청혜, 전반적인 데이터 가공 및 분석을 맡은 저 김태현, 이렇게 6명이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한 학기의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층의 영양소 섭취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높은 열량 섭취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등의 섭취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에 따라 청년층의 사회적 중요도는 계속 커지는 이 시점에 청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는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청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체적 해답을 빅데이터에서 얻었습니다. 저희는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해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자는 제안을 하려 합니다. 저희 팀은 캠퍼스, 커뮤니티, 컨트리 앞 직글자를 따서 CCC 플랜이라는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청년층의 영양불균형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우리가 속한 캠퍼스,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시작해 커뮤니티, 지역사회에서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해당 프로젝트를 컨트리,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와 연결해 해결 방안을 더욱 넓은 개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와 국가 단위 통계 자료의 비교를 통해 우리 캠퍼스에도 청년층 영양불균형 문제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영양불균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그룹화하여 자체 고안한 솔루션을 적용해 솔루션의 효과를 알아보는 중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의 영양 상태를 알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결과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활동 내용을 근거로 청년층 영양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고안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가 단위 통계 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대전시 등의 지자체 설문조사를 참고해 자체 설문지를 개발했습니다. 캠퍼스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다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문, 영문, 중문의 3가지 버전으로 제작했고 개인적 특성, 신체 활동 등 개인의 영양 불균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총 참여자는 196명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의 빈도 분석과 카이지곡 검정의 통계 분석 결과를 국가 통계 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식 빈도, 영양표시 인지 여부 등의 주요 항목들에서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캠퍼스 내에서도 청년층의 영양불균형 문제가 국가의 경우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양불균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솔루션을 개발해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중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시기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 집계를 위해서 캠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캠프로는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작한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한 식품 영양소 분석 프로그램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영양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중재연구는 저희 팀원 5명으로 솔루션 적용 전 3일, 솔루션 적용 후 3일 동안 진행했으며 주요 영양소 섭취량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중재연구 결과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섭취량이 대부분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 결과 중 저희는 크게 2가지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트륨 섭취량 감소입니다. 나트륨은 과잉 섭취 시 혈액량이 증가해 혈관이 팽창하여 고혈압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남자 그룹의 경우 모든 실험자는 WHO에서 공개한 나트륨의 상한 섭취량인 2000mg까지 평균 59% 감소함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 증가입니다. 실험 대상자 중 1명의 경우 단백질 섭취 비율이 약 94%에서 153%로 약 60% 증가했고 동시에 필수 아미노산 11종의 섭취 비율은 평균 228% 증가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에 식품으로 꼭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따라서 솔루션 적용 후 단백질 섭취가 증가했고 특히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저희의 솔루션은 영양 불균형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고리즘 개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와 자체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개발 시 R 프로그램의 C5.0 패키지를 이용했고 전체 데이터의 80%는 알고리즘 학습에 20%는 알고리즘의 적합도 검증에 사용했습니다. 저희의 알고리즘은 성별, 나이, 조식 여부 등의 변수 입력을 통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는 레귤러 그룹, 과다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 오버 그룹, 영양 불균형 상태에 해당하는 빌로우 그룹 중 어떤 그룹에 해당하는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사용된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암 환자와 열량 극단치를 제거한 청년층만을 남기는 데이터 가공 과정을 거쳐 활용했습니다. 우선 저희 알고리즘의 초기 모델입니다. 초기 모델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만을 활용하였고 의사결정나무로 구현한 결과 성별, 영양표시 인지 여부, 일주일 음주 횟수의 변수가 중요 변수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의 경우 표본의 수가 195개로 부족했고 적합도 또한 약 51%로 알고리즘으로서 활용하기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체 설문조사 데이터와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알고리즘 모델을 제작하였고 조식 여부가 중요 변수로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모델은 적합도가 약 74%로 높았지만 조식 여부라는 특정 변수의 상관성이 너무 높기에 알고리즘으로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모델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높은 상관성이 나타난 조식 여부 변수를 제거해 새로운 모델을 제작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성별, 영양표시 인지 여부, 일주일 음주 횟수가 중요 변수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46%의 낮은 적합도 때문에 추가 보완이 필요합니다. 향후 변수들의 새로운 그룹핑을 통해 적합도가 높은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연구 결과를 참고해 구상한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캠퍼스에서는 급식 단위의 과치료 지원, 교내 포털의 식이 데이터 등의 정보 제공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는 로컬 푸드의 활성화와 학교와 지자체의 펀딩 체계 구축을 통한 과체료 섭취 증가, 영양식생활 관리 교육 자료의 개발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컨츄리에서는 과체료의 소량 판매 정책, 접근성이 쉬운 편의점 바우처 제공, 주변 식당 상권의 캠퍼스에 공급하도록 구상한 정보 제공 알고리즘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한 학기 동안의 연구를 진행하며 청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 단위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는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가올 내일을 위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이상 청춘오락팀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